상기권 소식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대형 게이트로 장사하는 경향. 바로 이 경향신문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이 얘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4위는 리스트 신뢰도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 좌우한다. 이 얘기도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완종 회장의 메모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 국무총리, 전영직 비서실장, 부산, 인천, 경남 단체장 이 이름이 하나같이 다 들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가늠할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은 당연합니다. 드디어 여당 대표도 오늘 나섰는데 김무성 대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듣기 전에 오늘 저희 뉴스탑10 팀이 이 계속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경향신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10시간 정도 뒤면 또 나올 수 있는 후속 보도 3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경향신문 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완종이 이렇게 화제가 돼 있는데 성완종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후속 보도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요. 날짜도 전혀 모르세요? 모릅니다. 예. 언제 어떻게 다시 후속 보도 3탄이 나올지 모르겠다. 일단 경향신문 기본적인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향신문을 지칭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향신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인이 50분간 대화한 녹취록을 경향신문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다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동영 차장.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말인 즉슨 모든 50분간 녹취를 다 공개해라 라는 얘기인데 내일 아마 후속 보도 3탄이 나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그리고 홍문종, 홍준표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 돈 얘기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0분간이나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라는 그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과연 50분 동안 누구누구의 이름이 거론됐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는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3분 넘는 분량의 녹취 파일만 공개가 됐을 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온갖 오해와 억측, 추측들이 부풀려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격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경향신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사회적 책임.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국정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공개를 해야 조속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에서도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조금씩 단계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향후에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그리고 수사 당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서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게 이번에 그 언론의 어떤 취재 자유도 있겠지만 국민적 관심사나 등장하는 인물 내용으로 봤을 때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경향신문이 네. 이 사실관계, 팩트 보따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하나씩 찔끔찔끔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선 저 팩트를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그 방식 그것은 사실 언론사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경향신문으로서는 엄청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정권 실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어떤 그 이른바 반전을 거듭하면서 관심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기술적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아까 이동영 차장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그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 세상에게 얘기하는 자기를 남긴 것은 경향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지만 그것을 알 권리는 국민 전체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만일에 개별 회사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한 역풍에 시달릴 수 있고 언론 윤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향신문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적어도 공신력 있고 전통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서 적절한 시기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이슈니까 시청자 질문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경향신문은 고인과 50여 분간 통화하고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내용을 잘라서 보도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당연히 한 번에 공개하고 검찰에 녹취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의견이랑 아주 비슷한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과 토요일까지의 경향신문의 보도는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본인들이 그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도 좀 필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잘라서 보도하는 그거는 뭐 언론사의 편집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예. 지금 경향신문을 2번 보도한 이후에 사건의 파장이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커져버렸거든요. 예. 지금 뭐 채널A 단독 보도로 100명한테 150억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에 더 이상 이거를 한 번에 풀지 않고 조금씩 쪼개서 푼다고 하게 되면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충정이라는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때 처음이랑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이제는 전부 다를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 문제는 검찰에 녹취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법적으로 검찰에 녹취를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검찰이 뭐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녹취를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어떤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을 생각한다면 경향신문에 지금이라도 전부 다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한 10시간, 12시간 있다가 경향신문의 조간신문 월요일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추가 후속보도 3탄 이외에 또 관심을 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로비 자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은 부인하고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일단 성 회장의 말에 그 키맨, 이 문제 핵심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직접 줬죠. 물론 뭐 거기까지 가져온 사람도 심부름한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있고요. 성완종 회장의 얘기는 이동규 차장, 일단 본인은 직접 확실하게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 물건, 이제 돈을 전달했던 키맨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전달자가 확실히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성 회장의 진술이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이유는 예. 성 회장 본인이 이런 주장을 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전에 남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내가 직접 준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했고 누군가가 돈 심부름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성 회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돈을 실제로 지시를 받아서 어떻건 간에 돈을 운반해주고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있느냐, 예. 이 여부인데요. 일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성 회장의 여러 측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실제로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성 회장이 혹시 남겼을지 모르는 어떤 문서나 장부, 이런 것들을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별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의 주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성 회장이 남긴 게 과연 말뿐이냐 아니면 어떤 물증 자료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알게 하려면은 주변 사람들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측근들. 그러니까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화면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지만 이 성 회장의 최측근들, 이제 키맨이라고 저희가 주목을 했는데, 일단 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윤모 씨에 대해서는 이따 저희가 돈 흐름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 윤모 씨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차장. 네. 다시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 집중을 해보면 그 리스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금액이 다 적혀 있는데 유독 2명에 대해서는 돈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의미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현직에서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국정원장을 거쳐서 현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 이병기 실장,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모를 남기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돈을 건넨 건 아니지만 어떤 자신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금액적인 거 이외에 다른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메모를 봤을 때 내가 성완종 회장이 과연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는 상관없이 이 정권 실세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남겼는지 잘 헤아려 달라.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나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메모장에 있는 돈 액수는 지금 국민들도 다 외웠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다 외웠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만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금액과 날짜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그래서 내일 아마 이 금액이 경향신문의 보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건데 네. 50분간 글쎄요 어느 정도의 그 녹취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중심에 서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향신문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향신문의 입장은 뭐 분명하죠. 그것은 언론이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그 자체가 사실 그 성완종 회장의 어떤 주장이 잇따라서 그것이 다 100% 사실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령 다른 관계 그 서류 장부라든지 또 실제로 그 육하원 측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공소유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내부 관계자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후속 보도까지 궁금해지는데 이 계속해서 파장 이어지는 순위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